자, 오늘은 한 주식을 두고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는 두 가지 시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엄청난 기회다, 숨은 보석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심각한 경고 사인이 보인다고 말하고 있죠. 자,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실까요? 마이너스 82%. 이게 뭐냐면요. 이 주식이 재상장된 후에 기록한 어마어마한 하락률입니다. 와, 이건 뭐 그냥 떨어졌다 수준이 아니라 거의 폭락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말이죠. 이렇게까지 폭락했는데도 한 인공지능, AI 분석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엄청난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이 긍정적인 시나리오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대체 AI는 어떤 근거로 이런 폭락 속에서 기회를 보고 강력 매수 의견까지 내놓은 걸까요? AI 분석의 핵심은 이겁니다. STX 그린로지스가 이제 모회사였던 STX랑은 분리된 독립적인 해운물류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충분히 떨어져서 바닥을 다졌고 이제 길고 길었던 하락세를 끝내고 반등할 준비를 마쳤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회사의 리스크는 과거의 일이고 이제 이 회사 자체의 가치를 봐야 할 때다. 이런 분석인 거죠. 심지어 그냥 좋다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3개월 안에는 6,000원대에 사서 7,500원 이상을 노려볼 만하고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는 장기적인 잠재력이에요. 3년 후 목표가를 무려 18,500원으로 잡고 있거든요. 지금 가격에서 보면 자그마치 184%나 상승할 수 있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예측이죠. 80% 넘게 폭락했다가 184% 급등한다. 와, 이건 정말 솔깃한 거의 완벽한 역전 드라마 시나리오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일수록 항상 그 이면을 살펴봐야겠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다른 한쪽 면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그러려면 STX 그린로직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기업, 바로 분할되기 전 모회사였던 STX의 공식 감사 보고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펼치자마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계속 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이건 감사인이 보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회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앞으로도 망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가거든요. 이걸 계속기업 가정이라고 하는데 감사인이 거기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한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면서 이 환자가 앞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감사인이 아무 근거 없이 이런 무서운 말을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재무제표에 나타난 구체적인 숫자들을 보고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럼 대체 어떤 숫자들 때문에 이런 경고가 나왔는지 STX의 재무 상태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순손실이 무려 453억 원입니다.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보다 까먹은 돈이 453억이나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쩌면 이게 더 심각한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43억 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의 본업, 그러니까 물건 팔고 서비스 제공하는 핵심 사업을 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밖으로 새어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당장 2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이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보다 1,300억 원 이상 많고요. 회사의 총 빚은 총 자본보다 3천억 원 넘게 많아요. 한마디로 회사가 가진 걸 전부 다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위험 신호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공식 감사 보고서에 나온 이 숫자들은 모 회사가 정말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 우리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이야기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한쪽에서는 미래를 보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과거를 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충돌이 발생합니다. AI는 분할해서 새로 태어난 STX 그린로지스라는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감사인은 그 회사의 뿌리가 된 STX라는 모 회사의 암울했던 과거 재무 상태를 경고하고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기대와 과거에 대한 우려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STX 그린로지스는 법적으로는 별개의 회사입니다. 하지만 그 회사의 역사,
그 뿌리가 전 모회사의 재무 상태와 깊숙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죠.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쪽 이야기에 더 무게를 둬야 할까요? 다시 말해, AI가 말하는 것처럼 새로 만들어진 회사의 낙관적인 미래에 기대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감사인이 경고하는 것처럼 이 회사의 뿌리가 된 기존 회사의 위험했던 과거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국 이게 바로 투자의 본질적인 딜레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래에 대한 매력적인 스토리와 과거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사이에서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죠. 저희가 여기서 정답을 내리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판단에 필요한 동전의 양면을 모두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 회사가 둘로 쪼개졌을 때 과연 새로 태어난 부분은 낡은 부분의 중력으로부터 완벽하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이번 분석을 통해 여러분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3번째 히든 영상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010-5084-7800으로 응원이라고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세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초보 유튜버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돈이 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이라고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종목은 바로 인벤티지 랩입니다. 네,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죠. 자, 2026년 3월 31일 기준이고요. 장 마감은 65,500원, 마이너스 8.39%의 장을 마감했고, 넥스트레이드에서는 65,500원, 잠시만요. 마이너스 8.39%. 제가 잘못 봤나요? 제가 조금 전까지만 봤을 때는 66,500원으로 봤었었는데 넥스트레이드에서 이게 좀 뭔가 좀 잘못된 느낌인데 잠깐만요. 아닌가? 그대로네요. 제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 아무튼 뭐 65,500원입니다. 예. 자, 이 종목이고요. 자, 인벤티지 랩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들어있는 기업으로서 주사 한 번에 한 달치 효과를 조금씩 내면서 뭐 매일 맞던 주사를 한 달에 한 번만 맞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이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주가 이제 비만 치료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은 지금 엄청 하락했죠. 엄청 하락하고 여기서 잠깐 반등 주나 기술적 반등 딱 주자마자 바로 그냥 꽂아버렸습니다. 밑으로 두 번의 지수 큰 하락과 동시에 이것도 같이 개파락과 동시에 엄청난 하락이 또 쏟아졌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그러면서 제가 중요하게 봤던 지지라인들을 전부 깼습니다. 여기 맨 처음에 1차 지지선을 68,000원 68,000원 선을 받고 그 다음 지지선이 66,000원인데 요것도 근소하게 깼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지지선이 이제 6만원인데 자 6만원까지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좀 뭐 착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넥스트레이드에서는 분명히 66,500원으로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는
넥스트레이드에서 66,500원으로 해서 66,000원은 올려줬구나. 그래서 다음 날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넥스트 트레이드랑 뭐 장이랑 똑같이 돼 있네요. 참나. 이러면은 또 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라서 뭐 아무튼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게 하락은 떨어졌지만 이게 거래량이 얼마 안 나와요. 55,080 55,08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14,600 요 정도밖에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이중으로 지금 확인했는데 넥스트레이드도 똑같네요. 예. 지금 똑같네요. 예. 야, 그럼 이거 또 안 좋은데. 예. 65,500원 그대로네요. 참. 이게 지금 이 기업이 제가 이제 그 히든 종목으로 찍은 이유가 4월 9일 날, 자, 볼게요. 전자공시 보면은 여기 기업 설명회가 있거든요. 이게 3월 19일 날 개최가 된다고 공지가 됐고 여기 보시면은 4월 9일 날 기업 설명회 4월 9일 날 4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개최가 된다고 됐기 때문에 그날 이제 되면은 이제 아마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거래일이 아직 한 7일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그 7일 동안에 그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로 있으면은 그 IR이 있더라 하더라도 조금 탄력을 많이 못 받거든요. 한 번 더 이제 보면은 이때거든요. 이때 11월 18일, 19일, 20일 이렇게 IR이 있는데 이게 하락 추세일 때 이게 IR이 나오면은 IR이 나오면은 이게 물론 전날에 매수했다 하면 한 30%까지 먹을 수 있지만 다시 또 이 흐름이 이렇게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도 IR이 나와요. 4월 23일 날 IR이 나온다고 공시 때려요. 그러면은 이때는 어때요? 추세가 오르는 시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른다. 예. 요게 지금 28,000원인데 고점 보세요. 고점은 뭐 61,000원입니다. 거의 3배 올랐죠? 단기간에 그것도. 야. 그만큼 이제 추세가 이제 좀 좋아야지 다음번 이제 4월 9일 날 나올 그 IR이 그 호재 뉴스가 탄력을 받아서 쫙 올라갈 텐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행보가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제가 말한 대로 여기 6만 원을 깨고 밑으로 6만 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거 아주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아요.
이거를 좀 버티고 이제 66,000원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그림을 가져가 줘야 되는데 참 보통 이렇게 그 폭락이 2번 정도 나오면 반등이 나와주긴 했었는데 자 4월 1일장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예. 내용이 좋았다면 010-5084-7800으로 응원이라고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세요. 예. 그리고 혹시 종목 분석 원하는 종목이 있다면 그 문자로 보내주셔도 제가 그 문자 보고 그 종목 분석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